스콘을 만드는 영상과 더불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무일푼으로 결혼하게 된 이야기랑 이제 결혼에 필요한 스드메, 식장, 신혼집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무일푼으로 결혼할 수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거보다는 결혼해보니 무일푼이었다에 가까워요. 이건 연애 결혼이라서 가능성이 더 높았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직장에서 만나서 알고 지낸 지 2년이 넘었었고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예요. 친구였을 때 서로 결혼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었던 적도 있어서 그래서 남편이랑 사귀려고 할 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귄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귀었을 당시 제가 기존에 남편과 같이 다니고 있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1년 동안 한전 준비한다고 엄마 집에 얹혀서 취준생으로 살고 있었었고 이제 남편은 취업하고 나서 쭉 부모님을 금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서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생각도 없고 하고 싶은 게 혹시 나중에 생길까봐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식이 너무 잘 됐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주식에 반반 다 넣었어요. 일하면서 주식에 조금씩 넣었는데 그때 돈 맛을 봐서 진짜 불나방처럼 모은 돈도 다 넣고 상여금, 휴가금 들어온 거 다 넣고 생긴 돈마다 다 넣었어요. 일하면서 자취했을 때 당시에 회사에서 점심을 따로 주지 않아서 도시락을 싸고 다니고 주말엔 엄마가 보내준 김치랑 밥이랑 오랫동안 해먹을 수 있는 카레 해먹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일주일에 식비가 10,000원에서 한 20,000원 그 사이 언저리여서 제가 50kg가 넘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옷도 잘 안 사고 여행도 안 다니고 진짜 비트코인이랑 주식에 돈 넣는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그 잘 나가던 비트코인이랑 주식이 이제 마이너스 50%가 되고 70%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돈이 묶여서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0원이었어요. 아무튼 그게 그 당시 재정 상황이었었고요. 이제 한전을 1년 이상 준비하는 건 장기로 보면 손해인 것 같아서 취업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초반에 취업 준비를 했고 틈날 때 이제 남편이랑 자소서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보고 이제 면접 잡히면 면접 준비도 도와주고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취업이 됐고요. 대기업에서도 작은 계열사에 붙었었어요. 근데 그게 남편이랑 같은 계열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는 아닌데 같은 계열사. 그래서 남편이 기존에 살고 있던 빌라의 원룸을 계약을 했고 보증금이랑 첫 월세가 없어서 엄마가 빌려줬었어요. 그래서 취업하고 4달 동안은 그 돈을 갚는 데 썼습니다. 저희가 사귀는 초반부터 동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친구였을 때 남편한테 같이 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준호랑 같이 노는 게 재밌었고 제가 시골지여서 도시에 와서 자취를 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외로움도 많이 타서 좀 재밌고 든든한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장남 반 진심 반 남편한테 같이 살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때 남편이 여자친구가 아니면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남편 눈 옆에 큰 점이 있어서 그 방어막 때문에 남자로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방어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됐고 그리고 같은 계열사 회사여서 같은 직장이다 보니까 동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동거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게 각자 부모님에게 알리기였는데 남편 부모님은 괜찮은데 저희 엄마는 보수적이어서 동거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제 성격상 엄마한테 금방 들통날 것 같아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준호는 부모님한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모으려고 한다.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같이 붙어 있으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둘 다 막 30대에 들어섰고 결혼하긴 이르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동거를 하다 보니까 결혼에 호기심이 생겼는지 이제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해서 결혼 박람회에 가볼까 해서 갔는데 솔직히 이건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스드메가 뭔지 알려주고 지금 예약해야 제일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다는 거에 홀려서 예약을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레 상견례를 하고 결혼하게 된 케이스예요. 이제 결혼을 하려면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뭐 예식장 비용, 뭐 스드메, 집 이렇게 있잖아요. 우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스드메. 스드메는 이제 스튜디오, 웨딩 화보 사진, 그리고 드레스는 본식에서 입을 드레스, 그리고 본식에서 할 메이크업, 이렇게 세 가지를 고르는 건데, 이제 계약금을 넣고 나머지는 뭐 촬영하기 일주일 전이나 이제 나중에 입금을 하면 돼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계약금을 한 20만 원 정도 냈었고, 드레스도 이제 입고 싶은 드레스 숍을 3곳 정도 정해서 드레스를 투어를 하고 나서 그 숍을 정해서 그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드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없었고, 그 버진 로드라고 하죠. 신부랑 신랑이 같이 이제 난 따다단 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조명을 받으면서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보다 먼저 결혼한 동생은 이제 드레스 추가금으로 280만 원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저한테는 그 돈이 부담스럽고, 굳이? 그러니까 동생은 화려하게 생겨서 비즈가 많이 달린 그 비싼 드레스가 잘 어울릴진 몰라도 저는 약간 수수하게 생겨서 비즈 드레스를 입으면 드레스만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수한 뭐 실크 드레스라서 비싼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때 스드메 패키지로 160만 원짜리로 예약을 해뒀어요. 스튜디오는 저희가 원하는 밝은 인물 중심의 스튜디오를 골랐고, 드레스는 뭐 당연히 유명한 브랜드는 비싸지만 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비슷한 애들은 네임밸류 때문에 돈이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취향껏 고르면 되는 거라 무난한 금액대로 골랐어요. 뭐 100만 원짜리 때도 있었긴 했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이제 200만 원 선에서 넘지만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60만 원대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지금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결혼식이 돼 간략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식장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최소 10군데 정도 데이트 삼아 간다고 생각해서 주말 틈틈이 다녔습니다. 예식장도 계약금이 50만 원인 데도 있고 100만 원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50만 원을 걸어두고 나머지 식비나 대관료가 비싸도 다 축의금으로 메꿔지기 때문에 당장에 큰 돈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본 데가 이제 버진 로드가 짧고 가성비인 데로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는 이제 시골 친척이랑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기 좋은 지역.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이 맛있는 곳이었고, 당연히 호텔은 안 봤어요. 아무리 축의금으로 메꿔진다고 해도 어차피 저희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저희도 축의금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품앗이거든요. 그래서 식비나 대관료가 너무 비싼 곳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장에 든 돈은 총 1,300이었고요. 토요일 오후 3시 반으로 하니까 식비가 4만 원 초반대였어요. 그리고 전 결혼하기 전에 수술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걸 직접 알리지 못해서 신부 쪽 사람이 적었어요. 제가 파티나 연극 짜는 걸 좋아해서 인어공주 파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어공주 테마로 헬륨 풍선을 많이 주문했어요. 그 로망을 여기서 실현을 했었고요. 15만 원 정도 썼어요. 대신 부케에 돈을 쓰지 말자고 해서 부케가 이제 15만 원, 20만 원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이소 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쿠팡에서 16,000원 조합 부케 사서 했어요. 개인적으로 티 절대 안 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작게 하고 싶어서 부케 던지는 것도 안 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신혼집이 남았는데, 이제 사귀고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는 4평짜리 원룸에서 각자 살았어요. 저는 2층, 남편은 8층. 그래서 퇴근 후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남편 방에 가 있었는데 진짜 침대가 너무 작아서 한 사람만 누울 수 있었어요. 그땐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잘 때는 남편은 바닥에 제 운동 매트랑 롱패 등을 깔고 눕고 전 준호 침대에서 잤어요. 그리고 그 4평짜리 원룸에서 부엌도 없는 그 원룸에서 이제 휴대용 인덕션으로 칠리 새우도 해먹고 보쌈도 해먹고 그런 게 너무 웃기고 재미있는 이제 추억으로 남았는데, 당연히 뭐 싸운 적도 있고 그랬지만 그 방이 작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편하고 재밌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4개월 후에
회사가 같은 직장이다 보니까 좀 직장이랑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고 이제 2천에 60인 빌라 투룸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돈을 더 모으자 해서 그래서 여기가 신혼집이 되었죠. 역시 오늘 오리불고기 먹을 수 있겠어요? 알겠어, 얼른 와요. 맥주 없어. 그래, 오늘 늦게 했으니까 얼른 와요. 그래서 보증금은 준호가 해결을 하고 월세는 반반 냈어요. 그리고 차도 없어서 나가는 돈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결혼이 막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귀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빨리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식비가 더 비싸졌다 하더라고요.